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야권을 중심으로는 정치인의 용기와 결기를 보였다라는 찬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마는 하루 만에 추가 의혹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부친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거다. 그리고 그 투기 과정에 KDI 내부 정보가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안기령 앵커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맹공을 가하는 박주민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의 민주당 두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죠.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호재가 많은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이 부친이 이 땅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구 영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부친에게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까? 아무튼 이야기를 정리하면 동대문에 사시는 부산 출신, 경남 출신의 노 부부께서 세종시에 농지를 샀는데 마침 그 농지도 개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그 근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딸은 KDI에 근무했고, 그다음에 그 제부는 또 경제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했고, 뭔가 얽힌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노인들의 단순한 땅 매입, 그냥 나중에 노후 자금을 위한 땅 매입이냐? 글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 3,300평 정도 됩니다. 3,300, 그 정도 넓이를 지금 구입할 당시에 그 어르신의 나이가 79세. 그 나이에 본인이 영록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서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경작을 하겠다고. 그럼 일반적으로 봐서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79세의 노 부부가 직접 내려와서 경작을 하면서 3,300평을 하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땅이 본인이 뭐 연관도 없는 세종시라고 하는 곳에 매입이 됐고 그 매입된 주변이 산업단지로 개발이 됐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 근방에 여러 군데가 지금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그 당시에 KDI 근무를 했는데 KDI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기관이었어요. 근데 KDI는 실제 그걸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이고 그걸 발주하는 데는 어디냐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주체인데 기획재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발주를 해서 KDI가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있을 당시에 정책 보좌관을 했던 분이 윤희숙 의원의 동생의 남편 대신 제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또는 기재부에 근무하면서 혹시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의 근방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 알고서 이 땅을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사 지으려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윤희숙 의원의 모친께서는 몸도 편찮으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두 분이 뭐 그 넓은 땅을 경작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은 좀 없는데 KDI가 이제 느닷없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KDI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죠. 유승민 지금 의원도 그렇죠. 전 의원도 이제 KDI 출신이시고요. KDI 출신 중에 정치권에 들어온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불똥이 KDI까지 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권이나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KDI 전체의 부동산 내역도 들여다봐야 된다. LH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거기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단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단지를 조성할 때 KDI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곳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땅을 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땅을 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희숙 의원의 이 사태가 KDI의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일부는 윤희숙 의원을 칭찬하면서 예. 격려하고 그런다고 의원직을 던지지 마라.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중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예. 그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우선 결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정말 그 경제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이시거든요. 뭐 의원직 사퇴 그 부분은 뭐 본인이 뭐 결정하신 문제지만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언론에 그렇게 다 보도가 됐다고 그것만 일단 받아서 보신 다음에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좀 머쓱해지신 상황일 겁니다. 당연히 머쓱해지죠. 지금 예. 이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지금 아파트 특공 문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보도는 될 거고요. 언론들이 계속 파헤쳐서 보도를 하게 될 텐데 아버지 문제라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윤희숙 의원이 정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정보를 줘서 그걸 샀는지 안 샀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 의혹 단계인데 의혹이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 자기 이름으로 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봐도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개발되는 곳에 땅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개는 가족과 친인척과 당연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아니면 정말 제3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경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어떤 게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나온 걸 끝나지 않고요. 권익위가 이제 경찰로 이걸 수사를 이관하게 돼 있거든요. 예. 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정말 어떤 게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아버지 땅이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다고 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구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밝혀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해명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의혹이 다 밝혀져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 모를까. 그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윤희숙 의원은 설명을 하시는데 충분히 설명이 다 됐고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예. 뺐습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거고 또 기자회견장까지 와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비난까지 했는데 이제 한 발 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 12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또 소명 절차를 밟았어요. 예. 그리고 6명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이 윤희숙 의원이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의 해명은 그거예요. 본인은 결혼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경제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믿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 연자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투기를 했다고 하면 또는 내부 정보를 통해서 땅을 구매했다고 하면 본인 이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삼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탈당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이니까 본인과 관계없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이걸 정말 문제없다라고 소명을 받아준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2명 의원들이 문제가 됐을 때 비판했던 그 비판을 한번 돌아보시면 예.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국회 법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뭐 여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야당 의원 한 사람 없애버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혹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아마 사퇴서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사퇴를 해버리면 차라리 이 문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퇴서를 처리하는 것이 도리어 이 문제가 더 조사되고 아니면 확산되는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사퇴서를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윤희숙 의원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경찰 수사까지 다 통해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아마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그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경쟁하는 상대 당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시라고 표를 던져야 되는 묘한 상황인데 그러나 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탈당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남의 국회의원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사퇴서를 통과시키게 되면 많이 처리해버리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윤희숙 의원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탄압받은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옹호론이나 동정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표결에 참여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저런 해명이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 뭐 의혹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치 이런 거죠. 파면당하는 것보다는 의원 면직 당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져야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건 윤희숙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일정 부분 사실로 어느 부분이든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부동산 문제에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윤희숙 의원이었고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라고 했던 분이고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도 타격이 크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